2026년도 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비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후에 내 지갑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금을 얼마만큼 더 내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숫자로 이해하기 쉽게 잡담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는 영상이길 바래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기재부에서 2026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큰 트렌드는 뭐냐면 비사업용 토지, 아파트, 보유세, 개인의 상황은 일단은 배제하고 결과를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라는 트렌드가 많이 보여요. 그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비사업용 토지는 일명 나대지라고도 부르죠. 나대지가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개발을 하려고 샀는데 상가를 지으려고 샀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잠시 머물렀다. 그래서 현재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사업의 어떠한 일환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너는 부동산 투기 중이야.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땅 사갖고 땅값 오를 때까지 버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 징벌적 과세가 필요해. 그러니 너에게 중과할게. 중과하면 못 버티면 팔겠지. 그러면 누군가가 싸게 살 거야. 싸게 사면 개발이 되겠지. 여기에 대해서 싸게 샀다고 개발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담은 뒤로 하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징벌적 대상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된 여러 세법 문구들이 개정안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서 지난번 영상에는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이름에서도 있다시피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합한다라는 거죠. 부동산세를.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는 법이에요. 종합한다 부동산세를. 그럼 재산세는 뭐야? 재산세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달라고 하는 거야. 얼마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징벌적으로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거야. 그 항목이 종합부동산세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설명을 해보면 세율은 최대 세율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세율은 합산과세가 있고, 합산과세가 있으면 합쳐서 더한다. 합산과세.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당연히 별산과세가 있으니까 합산과세라는 단어가 나왔겠죠. 그래서 별산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어는 한문이라 좀 어렵지만 합산과세와 별산과세의 차이는 뭐냐면, 합산과세라는 의미는 한문에서 뜻을 찾지 말고요, 세법 정의에서 찾아야 돼요. 뭐냐면 너 한 명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 거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내릴 거야. 그러니 꼭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고 그걸 넘어서는 거는 징벌적 세금을 과세할 거야. 사람 한 명에 대한 합산과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산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징벌적 요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장도 설립할 수 있고 상가도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살아야 되니까 부동산으로 아파트도 가져야 될 수가 있고, 심지어 공장을 2개를 소유할 수도 있고 상가를 4개를 소유할 수 있어서 경제활동에 선작용을 하는 좋은 사업가 개념이에요. 이거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체인 거죠. 자, 이 사람에게는 너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해도 문제가 없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인 거야. 너는 도움되는 사업가인 거야. 그러니 징벌적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별도로 부동산 세금을 과세할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다 보니까 전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징벌적인 세금이고요, 합산과세. 후자는 경제 주체로서 징벌적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힘들어하냐, 이유는 그거죠. 나는 아까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공장도 할 거고 여기에 상가도 할 거고 하고 있으면서 요번에 땅을 매입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고자 토지를 샀어. 그런데 갑자기 건축 경기가 안 좋아졌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아니면은 국내 시장이 불경기가 됐고, 이럴 때 아무런 계산 없이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타이밍
타이밍을 봐야 되잖아. 경기가 좋아지거나 물가가 내려가거나 그러면 땅을 샀는데 지금 건물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뭐 예상에 5년 또는 10년 뒤쯤에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면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건물을 올리겠다. 이거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잠깐 부동산을 아직 개발을 안 하는 타이밍, 휴지 타이밍이 있어요. 자, 이때 세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래서 네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사업할지는 모르겠고 비사업용 토지니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지금 여기에 낀 사람들이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엄청 많아요. 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죄인이 된 거죠. 탓할 수는 없죠. 어찌됐든 국가의 정책은 따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계속 제가 지금 합산과세, 별산과세를 얘기하잖아요. 뭐가 여기에서 답이 있으니까 합산과세, 별산과세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합산과세는 비사업용에 대한 징벌적이잖아요. 5억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징벌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세율이 프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산과세 글로 가볼게요. 이건 징벌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업하는데 부동산이 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라는 기준이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산과세는 공제 금액이 10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을 위한 세율이기 때문에 최대가 적게는 0.3에서부터 많아봐야 0.7인 거예요. 보통 0.45 정도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3%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30억, 50억 정도 땅만 돼도 몇 천만 원이에요. 그냥 나오는 세금이 몇 천만 원. 좀 비싼 땅 100억 정도 되면 억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벌금 억 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억울한 세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세법이 그러하니 우리는 따라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별산과세로 상황을 만들면 돼요. 별산과세라는 건 뭐냐면 비사업용 토지는 합산과세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사업용 토지는 별산과세예요. 그러면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는 순간 별산과세로 대상이 바뀌면서 80억은 공제 규모고요. 그럼 내 땅이 80억만 안 되면 종합부동산세 징벌적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맥스 80억짜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80억짜리 땅을 어떤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로 갖고 있다. 그러면 5억을 넘는 금액 있죠? 얼마예요? 80억 빼기 5억. 그러면 75억이죠? 75억에 대한 3%를 징벌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그런 개정 항목이나 뭐 공제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10억 정도 땅을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면 아까 공제 기본 금액이 8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땅은 그냥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런 세금들이 종합부동산세가 보통 억대잖아요. 억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용으로 전환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뭐 투자 대비 어떤 효율을 올릴 거냐, 뭐 이런 고민은 또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또 그거는 또 다음번에 기회를 봐서 그 주제를만 갖고도 영상 몇 개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도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만든 거예요. 얘기가 너무 앞뒤로 왔다 갔다 했더니 좀 헷갈리네요. 저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운전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그냥 사담 나누듯이 하다 보니까 앞뒤가 정리가 안 됐네요. 저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